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대중음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상품은 영화, 드라마, 음악입니다. 누군가가 문화상품을 소비하면서 비용을 지불해야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갈수록 더 능력 있는 인재들이 모여들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이는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이 당연히 굉장히 유리할 것 같지만 생각 외로 음악 시장도 크지 않고 중국 음악의 국제적인 경쟁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크지만 개개인의 평균 소득은 IMF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약 1만 2천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위안화로는 연간 약 89,588위안, 매월 7,465위안, 하나로는 135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음악을 감상하는데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전체 14억 인구 중에서 6억 명의 소득이 매월 1,000위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음악을 소비할 수 있는 건 남은 8억의 인구이며, 주로 음악을 소비하는 10세 이상, 30세 이하 여성의 인구는 약 1억 6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정도도 한국보다는 큰 시장인 건 맞습니다만, 중국을 14억의 시장이라고 예상하며 진출하는 건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는,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서 음악 시장의 규모가 커져도 반드시 대중음악 수준도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022년 세계 음악 시장 규모를 보면 독일, 프랑스, 중국은 한국보다 큰 음악 시장과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국가 출신 가수들의 노래를 듣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 한국을 제외하면 BTS, 블랙핑크처럼 자국 외에서 사랑받는 가수들이 있는 국가 자체가 매우 희소합니다. 이는 경제력이 있어야만 음악 시장의 규모와 질이 발전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수도 배출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만 프랑스의 문화력은 예술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들을 통해서 발휘되고 있고, 독일의 문화력은 정밀한 기계공업과 근면성실한 생활 태도로 보여주고 있지만, 음악에서만큼은 한국처럼 역동적인 성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과연 경제력이 더 올라가면 세계인을 포용할 수 있는 가수와 음악들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기 굉장히 어려운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매우 엄격한 검열. 중국 대중음악계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 비판이나 욕설 등의 표현은 당연히 불가하기 때문에 노랫말은 사랑 혹은 그리움 등 감정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예술 분야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만큼 당연히 좋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겠죠. 3년 전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 환불 원정대 편에서 이효리가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활동명을 중국 이름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너무 특이한 사고방식이라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글로벌로 나가려면 이름을 영어식으로 지어야죠. 제니, 리사, 로제, RM, 슈가, GD, 탑, 이런 이름들이죠. 중국인들도 해외 진출할 때 영어 이름을 지어서 나가는데 왜 한국인이 중국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까? 어쨌든 마오로 정했는데 방송 후 중국에서 마오쩌둥을 연상시킨다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마오 발음이 나는 한자가 몇 개인지 제가 바이두에서 찾아봤거든요. 70개입니다. 그럼 70분의 1의 가능성인데 이걸 가지고 마오쩌둥을 욕되게 한다고 비판하는 게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고양이를 생각하고 말한 것 같아요. 본인이 고양이 상이잖아요. 그런데 MBC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문까지 발표했으며 그 부분도 다시 보기에서 삭제했더라고요. 도대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 MBC가 중국 방송입니까? 중국 방송이라도 이런 일에는 사과할 것 같지 않은데요. 해외 진출하면서 중국 이름으로 하겠다는 연예인이나 그거 도둑질로 보면서 모욕했다고 화내는 중국 인민들이나 잘못한 거 없는데 사과하는 방송국이나 독인 객인이죠. 막말로 중국 연예인이 글로벌로 진출할 생각이니 한국 이름 2로 지으면 어때요? 라고 하면 한국인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 모욕하는 거다라며 들고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중국인의 특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화권의 가수나 작곡가가 적극적으로 후배들을 양성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방시혁, 하이브, 박진영, JYP, 이수만, SM, 양현석, YG 같은 경우죠. 중국 대륙은 아예 기대도 안 하지만 최소한 대만의 주거윤이나 홍콩의 유독화 정도는 대중들로부터 그 정도 사랑을 받았다면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과 중화권 음악 생태계를 위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물론 개인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항상 하류에 뒤져서는 안 된다. 화류가 세계 최고다라고 주장할 거면 화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나누는 일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10대, 20대가 주로 소비하는 현재 글로벌 음악 시장은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30세만 넘어가도 버티기 힘든데 60세가 넘은 유독화와 40세 중반의 주거윤이 해외 공략이 가능하겠습니까? 홍콩 음악계는 무려 40년, 대만은 20년 동안 제대로 된 세대 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가수들은 자신의 이익은 챙길 수 있겠지만 후배들이 성장해야 하는 공간까지 모두 차지해버린다면 결국 중화권 음악계를 죽이는 행동과 다름이 없습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중국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오랑의 신곡 나찰햇이라는 곡인데 미국을 비판하는 곡이다. 중국의 현실을 조롱하는 거다. 혹은 자신을 괴롭힌 가요계 선배들을 디스하는 내용이다 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오랑은 2004년 첫 앨범을 발표하면서 바로 스타가 되었는데 당시 중화권 가요계를 주름잡던 4인방에 의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으며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후배를 양성하기도 싫고 본인들이 계속 높은 인기를 누리고 싶으니까 경쟁자가 될 만한 신인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당국의 검열로 인해 창작이 어려운데 이제 기득권을 가진 가요계 선배들의 텃세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방송 카르텔. 한국에서도 보이스 오브 코리아는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중국도 절강성 방송국의 같은 포맷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헨리로 알려진 리우시엔화가 출연합니다. 헨리의 저 화자는 중화 사상의 화,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의 화와 같죠. 부모님이 아마 굉장히 중국 혈통을 중시하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보이스 오브 차이나는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시작한 지 겨우 한 달 만인 지난달 25일에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 방송 정지가 됩니다. 먼저 심사위원이 선택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의자가 자동으로 회전을 합니다. 심사위원의 저 난감해하는 표정을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100% 루머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심사위원 한 명이 돌 때마다 출연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수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심사위원 4명이 다 돌면 출연자는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지난 7월 5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코코리도 전 시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 출연 당시 내용과 관련한 녹취 파일이 공개되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코코리의 팀 멤버가 상대 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탈락을 했고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 제작진들이 코코리를 심하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코코리처럼 양심적으로 심사하면 오히려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28년 가수 생활 동안 그렇게 악랄한 연출자는 본 적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의아스러운 건 제가 알기로는 주거유는 그 프로그램에 최소한 3개 시즌 심사위원을 맡았는데 이런 불공정과 사기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요? 왜 그동안 아무 말이 없었을까요? 방송국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실력 있는 보석들이 그냥 길거리로 버려지고 있으며 유명한 가수라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자 거짓된 쇼에 자신의 양심들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중화사상. 중국은 국가명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죠. 세계의 중심, 중국. 중화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의 문화적 힘이 지구상의 다른 어떤 문명보다도 우수하다고 믿는 겁니다. 중국 인구의 약 90%는 한족이며 그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가 언제였냐고 물으면 대부분 타 민족이 세운 원나라, 청나라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즉 말로는 56개 소수 민족으로 이뤄진 나라라고 하지만 한족의 나라이며 중화사상은 한족의 문화를 지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중국인들에게 외국과의 동등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들이 가장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과의 관계가 좋기는 힘들겠죠. 문화의 기본은 상호 교류입니다. 교류를 통해서 서로
교역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자신들이 가장 우월하다고 믿으면서 남의 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죠. 이와 같은 사상은 자연스럽게 중국 대중음악 수준이 퇴보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젊은 세대일수록 정부의 애국주의 교육으로 인해 중화주의, 국수주의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음악 시장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 당과 정부. 영화는 2시간, 드라마는 한 시즌당 보통 10시간 이상인 반면 노래는 한 곡당 겨우 3분 정도이기에 표현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영화는 큰 액션씬을 많이 집어넣어서 관객들을 유인하면 어렵지 않게 인민들을 대상으로 사상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역대 1위 영화인 장진호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드라마 역시 긴 호흡으로 당이 강조하고 싶은 사상이나 정부의 정책을 스토리 속에 자연스럽게 풀어서 전달하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혁명, 선동가요, 군가를 굳이 찾아서 듣는 인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선동, 선정용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니 당과 정부는 음악 시장 자체에 큰 관심이 없으며 규모와 질을 키워봤자 규제거리만 늘어나고 그로 인한 인민들의 반감만 쌓일 테니 하나의 유망한 산업이 아니라 그냥 유흥의 하나로 보고 방치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중국 대중음악이 발전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정치 제도의 유의미한 변화 없이는 중국 음악 시장이 크게 발전하거나 세계적인 중화권 스타가 배출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